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 7일 금요일 JCN 모닝뉴스 시작합니다. 어제는 조국을 위해 희생한 영령들을 기리는 69번째 현충일이었습니다. 울산 곳곳에서도 기념행사와 추모의 발길이 이어졌는데요. 라경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현충탑 아래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친 호국영령을 기리며 묵념을 올립니다. 이어서 진혼무와 추모 헌시가 울려 퍼집니다. 보이십니까? 비명 속에도 당당히 생을 마감한 당신의 육신으로 이렇게 아름다운 강산이 되었습니다. 올해로 69번째를 맞은 현충일 추념식에는 유가족 등 2천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호국영령의 명복을 기원했습니다. 육군하사 이민건, 육군상병 이태건, 육군상병 이영건, 해병중사 이승건, 두 개의 무덤 앞에 세워진 4개의 위령비, 무덤 주인인 부부의 아들들 사형제를 위한 위령비입니다. 울산에서 태어나고 자란 사형제는 6.25 전쟁과 월남전에 참전했다 모두 전사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국가유공 사형제는 국가가 위기에 처했을 때 외면하지 않았고 나라의 부름에 있을 때 기꺼이 응답하여 하나뿐인 자신의 목숨을 바치신 분들이십니다. 500여 명의 추모객들은 이 자리에서 나라를 위해 희생한 사형제의 넋을 기렸습니다. 이날 울산은 현충일을 맞아 가슴 아팠던 한 페이지를 다시 펼치고 호국영령에 대한 넋을 기리는 추모의 물결로 물들었습니다. JCN 뉴스 라경훈입니다.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이 유니스트 과학영재학교 설립과 국립중앙의료원 울산 분원 설치를 위한 법률 개정안을 제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발의했습니다. 김 의원이 지난 5일 발의한 울산과학기술원법 일부 개정 법률안은 유니스트 산하에 과학영재학교를 설치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법입니다. 함께 발의한 국립중앙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은 비수도권 지역에 국립중앙의료원 분원을 줄 수 있게 하는 법안으로 김 의원은 전국 17개 시도 중 유일하게 공공의료원과 공공병원이 없는 울산에 국립중앙의료원 분원을 설치해야 한다고 주장해오고 있습니다. 이달 울산 지역 아파트 분양 물량이 1,600여 가구에 달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부동산 114에 따르면 6월 울산에서 분양 예정인 아파트 물량은 총 3개 단지 1,658가구로 집계됐습니다. 지난 3일 중구 우정동 울산 우정한라 비발디가 분양에 들어간 데 이어 중구 다운동 울산다운 이지구와 남구 무거동 무거비스타 동원도 이달 안에 분양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울산경찰청이 내일부터 음주운전 단속을 강화합니다. 경찰은 평일 심야까지 단속 시간을 늘리는 동시에 식당가와 유흥가 등을 중심으로 교통경찰과 기동대가 합동 단속을 벌이고 주말 낮에도 주요 행락지와 식당가, 해수욕장을 중심으로 음주 단속을 강화한다고 밝혔습니다. 울산경찰청 관계자는 음주운전 상시 단속에도 불구하고 올해 5월까지 음주운전 단속 건수는 전년 동기 대비 3.6% 증가했고 음주 교통사고 건수도 6% 늘어나는 등 음주운전이 근절되지 않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사실혼 관계를 숨기고 한부모 가정인 것처럼 속여 지원금 수천만 원을 부정수급한 30대 여성에게 벌금형이 선고됐습니다. 울산지방법원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벌금 6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이혼 후 다른 남성과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면서도 한부모 가정인 양 지자체로부터 모자가족 아동 양육비와 기초주거급여 등 각종 지원금을 4천만 원 상당 부정수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울산에 화제가 되는 소식을 한 걸음 더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광현 앵커의 이슈인 뉴스, 오늘은 울산에서 활동하는 연극인 구경영 씨와 함께합니다. 네, 오늘 이슈인 뉴스에서 울산에서 눈에 띄게 활동하고 있는 연극인 한 분 만나보겠습니다. 극단 푸른 가시 단원 구경영 씨. 자, 이분은 연극인이면서 시인낭송가이기도 하고 때로는 진행자도 하고 여러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는 다재다능하신 분이십니다. 오늘은 구경영 씨하고 연극 얘기를 주로 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그 식당에 말이죠. 많은 식당, 메뉴가 많은 식당은 전문 음식점보다 맛이 없는데 뭐 그렇게 여러 가지를 하세요? 제가 네. 다양한 활동을 즐깁니다. 즐겨요. 네. 예, 끼가 많아서 여러 가지 탤런트를 가지고 있다. 무대를 좋아한다. 그렇게 알아듣겠습니다. 네. 자, 울산 연극제 3월달에 있었지 않습니까? 네. 네, 거기서 구경영 씨가 주인공한 푸른 가시 연극이 단체 대상에 5관왕을 차지했단 말이에요. 그때 좀 초대를 할까 생각했는데 좀 늦었습니다. 네. 5관왕이면 싹쓸이했다는 얘기 아니에요? 네, 그렇죠. 단체 대상을 수상했고요. 예. 또 희곡상, 연출상, 우수 연기상, 신인 연기상 이렇게 5개 부문의 상을 차지했습니다. 예. 저는 좀 쑥스럽게 이번에 우수 연기상을 수상을 했는데요. 대표님을 비롯해서 단원 모두가 함께 애써준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사실 연습 과정이 만만치 않거든요. 모두가 정말 고생이 많았습니다. 예, 쑥스럽다고요? 네, 이런 상 처음이세요? 네, 처음입니다. 그래서 쑥스러운 거예요? 네, 예, 자랑스러울 것 같은데요. 작품명이 96m. 이제 연극이라고 하는 것이 관객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작품명도 다 뜻이 있단 말이죠. 무슨 뜻인지 설명이 좀 필요한데 시간이 조금 걸려도 괜찮습니다. 네. 울산 태화동 뒤편에 작은 산이 있습니다. 예. 그 산 높이가 96m거든요. 100m가 채 되지 않는 그 산에 작가의 상상력을 덧붙여서 색다른 의미를 부여한 겁니다. 예. 6.25 전쟁 발발 전후에 울산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보도연맹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예. 좌익 사상을 가진 사람들을 계도한다는 차원에서 이들을 정부에서 별도로 관리를 했습니다. 그러다가 6.25가 터지자 이들이 혹시 아군에게 해가 되지는 않을까 우려한 나머지 집단 학살을 했던 사건이죠. 예. 그래서 울산에서도 870여 명의 분들이 이 사건으로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래서 연극 96m에는 이러한 민족적 비극을 되새기고 반성하면서 예. 앞으로는 화합하면서 잘 살아보자 하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자, 울산에도 이제 그런 가슴 아픈 역사가 있었다는 것을 잘 모르는 분들도 많을 텐데 연극을 통해서 그런 역사를 되짚어 본다는 것도 퍽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자, 그런데 말이죠. 팜프렛을 보니까 연극 96m에 구경영 씨가 맡은 역할이 세령이 네, 세령이 세령. 네네 그 세령의 역할을 잘했다고 해서 우수상 드린 건데 그 중에서 세령은 뭘 얘기하는 건가요? 네. 보도연맹 사건으로 학살됐던 사람들의 유복자 역할을 제가 맡았는데요. 극 중의 주인공 남자 중호라는 인물이 보도연맹에 가입하라고 사람들을 막 부추깁니다. 예. 그래서 결국에는 그 가입했던 사람들이 모두 죽게 되는 안타까운 일이 벌어집니다. 비극. 네, 중호는 자신의 뜻은 아니었지만 보도연맹에 가입한 사람들이 모두 죽게 되자 괴로운 삶을 살아가죠. 예. 네, 한때 사랑했던 연인마저도 보도연맹 사건으로 죽임을 당합니다. 그러자 그녀의 딸, 유복자인 세령을 거둬 키우죠. 예. 중호가 키운 그 딸이 바로 세령인데요. 그 역을 제가 맡았습니다. 예. 세령은 오랜 세월이 지나서야 자신의 출생과 부모의 가슴 아픈 이야기를 알게 됩니다. 그리고는 너무 힘들어하죠. 하지만 아픈 과거마저 함께 안고 가야 할 우리 모두의 이야기라는 것을 전하고 있습니다. 예. 네. 유명 배우들 보면 고생들 참 많이 하고 경험도 네. 많이 하시는데 그런 지금 사연이 있는 역할을 하긴 했지만 네. 구경영 씨의 인생은 평안하시죠? 아닙니다. 그렇습니까? 네네. 예. 네. 구경영 씨에게 연극이란 어떤 겁니까? 연극이란 제가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저의 존재 가치를 확인할 수 있는 그런 기회라고 할까요? 예, 네. 예. 몇 살 때부터 연극하셨어요? 제가 20살 때부터 20살 했습니다. 때부터. 네. 예, 예. 본선이 언제죠? 본선이 지금 이달 28일 날 시작이 예. 되거든요. 얼마 네. 남지 않았는데 경기도 용인에서 열리는 거죠? 네, 대한민국 그렇습니다. 연극제. 네. 우리가 나가는 거예요, 대표로. 네, 맞습니다. 네네. 네. 제 42회 대한민국 연극제가 이달 28일 용인에서 열립니다. 첫날은 개막식과 함께 축하 공연이 있고요. 우리 극단 푸른 가시는 전국 16개 시도 대표팀 가운데 가장 빠르게 29일
토요일에 공연을 합니다. 예. 네, 이번에 울산 대표로 출전하는 극단 푸른 가시는 지난해에도 제주도에서 열린 대한민국 연극제에서 울산 대표로 출전을 했는데요. 예. 간절곶 아린 기억이라는 작품으로 단체 은상과 우수 연기상을 수상했습니다. 기억합니다. 네, 올해 16개 시도 대표 가운데서 2년 연속으로 전국 대표로 나온 단체는 우리 극단 푸른가시밖에 없습니다. 네네. 그만큼 부담도 크고 그렇지만 자긍심도 생깁니다. 이번에도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시청자 여러분께서도 함께 많이 응원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관심 갖고 응원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울산을 대표로 해서 나가는 만큼 울산의 문화예술 수준을 보여주고 제대로 평가받고 오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네. 자, 연극인 신앙송가 구경영 씨를 만나봤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울산대병원이 의료 관련 감염병 예방관리 사업 우수기관으로 선정돼 질병관리청장상을 수상했습니다. 질병관리청이 주관하는 이 사업은 병원과 지자체가 연계해 효과적인 감염관리 대응 체계를 마련하고 의료 관련 감염병 예방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질관청은 울산대병원이 지역 의료기관의 감염관리 역량을 강화하고 개선하는 데 큰 기여를 했고 의료 관련 감염병 예방관리 사업에서 우수한 성과를 거뒀다고 평가했습니다. 울산시 교육청은 올해 제2회 초중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를 오는 8월 8일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응시원서 교부와 현장 접수는 오는 17일부터 21일까지며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울산시 교육청 지하 1층 고사관리실에서 진행됩니다. 응시자의 편의를 위해 나이스 검정고시 서비스를 통한 온라인 원서 접수도 가능하며 시험 장소와 응시자 유의사항은 다음 달 26일 시교육청 누리집에 안내될 예정입니다. 울산 남구도시관리공단은 내일부터 다음 달 6일까지 장생포 고래박물관 3층 전망대 전시실에서 특별 전시를 연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전시는 울산 남구의 사회적 기업인 주식회사 우시산의 디자이너로 활동하고 있는 발달장애인 송종구 작가가 꿈고래의 바다 여행을 주제로 고래와 북극곰 등 멸종위기 바다생물 작품 20여 점을 선보일 예정입니다. JCN 모닝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